자, 반갑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 여기는 앤서 영어학원입니다. 오늘 앤서 영어학원 자소서 면접반에 관련해서 오늘 이창성 저희 컨설턴트를 모시고 우리가 2022년 8월, 9월, 10월, 11월 어떤 식으로 특목반, 자소서 면접반을 운영을 할 것이며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앤서 영어학원에서 자소서 면접반을 담당하게 된 이창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양외고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컨설턴트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고 대치동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 모르는, 특히 외고로 졸업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고급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뭐 집중을 안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외고를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연대를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걸어왔던 흐름들을 보시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할 것인지는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목고가 좀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입시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입시에서 메리트는 있는데 이 메리트의 범위가 좀 좁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특목고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요즘은 특목고 학생도 철저히 검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특목고생이라도 대학교에서 뽑지 않는 추세가 되었고요. 또 등급 컷도 좀 더 빡빡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한 4등급 때도 충분히 한양대 합격하고 5등급 때도 잘하면 한양대 합격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점차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공부를 이제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좀 더 욕심도 있고 또 본인도 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특목고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를 가는데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통계치를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에 가면 더 잘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엄청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이제 영어학원 원장이자 출판사 대표를 하고 있기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특목을 보내는 그런 입시 결과들을 알고 있어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전국적인 어떤 정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목고를 간다고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가고 누구든지 1, 2등급, 3등급을 목표로 하고 간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5등급, 6등급, 7등급 받는다고 해도 일반고와 다른 풍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 오늘 그 경험들을 이 외고 경험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의 결론은 이걸 경험으로 그냥 고등학교를 보낼 것인지 정말 입시에서 이 특목고가 나한테 장점이 돼서 들어갈 것인지를 좀 냉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올 A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서 들어올 텐데 실질적으로 2023년 5월달 돼서는 내신을 보잖아요. 그럼 그 첫 내신을 보기 직전까지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냉정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국제고, 미추홀외고, 인천과고를 1, 2년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님한테 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외고를 가면 이 경우에는 정말 좋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진짜 일반고에서 탑이 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거 이렇게만 하나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특목고에서 어느 정도 내신 이상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스카이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지원 전략을 잘못 세우거나 아니면 실수를 잘못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100% 합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특목고의 내신하고 일반고의 내신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예시를 들어서 특목고 2.0은 일반고 1.0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특목고 2.0은 뭐 0.9, 0.8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특목고 들어가서 내신이 3.0 이하면 스카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무리가 없고 합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많은 특목고 외고별로 편차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은 3.0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성적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된다면 무조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지. 내 말은 아직 시험 안 봤는데 예를 들어 현실적인 질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 이제 학원을 보낼 거니까 고1 모의고사, 네. 뭐 고2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이 넘는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걸 기준을 고1 정도 모의고사만 봐도 조금 그게 가능할까요? 1등급만 받아도?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느 정도까지를 나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단은 수능 모의고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독해를 푸는 건데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독해보다 문법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부를 했냐면요, 수능 특강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문을 다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뭐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 각 앞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외워요. 그거를 한 100개 정도를 암기하고 시험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문제 수도 많은데 가끔씩 헷갈리는 문제들이 순서를 찾는 이런 문제도 있고 문법 문제도 있는데, 순서 문제를 엄청 빠르게 해결하고 문법 문제에서 시간을 쏟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사용하더라고요. 창 선생은 그래도 상위권 쪽에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외운다는 게 좀 감이 올 건데, 우리가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절대 못 외웁니다. 그게 왜냐면 외우는 걸로 접근하면요 반드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내신에서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입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교장 선생님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외고, 국제고에서 상위권 대학교 갈 수 있는 게 1, 2, 3등급이다 라고 하면 걔네들은 이제 내신으로 몰아주고, 내가 등급이 안 나와. 그러면 4, 5, 6등급은 예를 들면 어때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네, 걔네들은 어떻게 갑니까? 정시로 전략을 틀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고에서 내신과 그 다음 정시로 같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내신을 암기만 해결하는 것도 되게 뭐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독해력과 내가 문법력이라든지 해석력이 없으면 그 많은 지문을 절대 소화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외우는 겁니다. 독해력하고 문법이 그냥 되는 학생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딱 봤을 때 3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해왔는데 절대 올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반짝 1등급이라도 더 올리고 싶었을 때 그런 욕심을 내서 하는 전략이고요. 실제로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 해결이 되는데, 가능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아직 올해 대학 실적을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입시가 안 끝났으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 올해 성과가 좋은 친구들이 뭐 자사고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1 모의고사가 아닌 고3 평가원.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중3이에요. 근데 특목고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고3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특히 평가원.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께서 고3 평가원을 푼다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혹여나 내신으로 1, 2, 3등급에 안 들어가더라도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와 국어, 특히 국어에서 어떤 부분이죠? 비문학이? 국어는 그냥 재능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재능이라고 하면 네, 좀 그거를 좀 한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그냥 찍으면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런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성적표를 보면 내가 이 과목을 이렇게 못했었나? 라는 걸 돌이켜보면 저도 재능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 재능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재능이 있었던 부분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략이 맞아서 연세대를 합격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전략을 잘 못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죠. 국어는 재능이다. 국어는 재능이다.
뭐 결국 독해력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덧붙이면 영어도 마찬가지로요. 6월 모의고사 고3 거요. 우리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중3 애들이 뭐 고3 거까지 풀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학부모님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지만서도 그냥 EBS라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가 써드릴까요? 그냥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학원에서 보내주는 모의고사 등급 점수만 믿고 특목고를 보내기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결정이거든요. 왜냐면 일반고에서 이 친구가 1등급 혹은 뭐 2등급 초반 때 들어갔을 때 그 나의 성과와 만약에 내가 외국지고 자사고로 갔는데 5등급이 나와버렸어. 그럼 일반고가 100배 낫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략을 세우기,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여기서 영어를 고3 거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영어는 사실 중학교 때 좀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요. 잡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학문은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꾸준하게 하는 것도, 그는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단계를 올려놓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반대로 이 친구는 일반고를 가면 좋다.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단 현실적으로 학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특목고를 간다면 사실 어문학과를 지원하거나 국제학과를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로 어문학과를 지원했을 때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낮아도 그냥 일반적인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어요. 어문학과라는 거는 뭐 네. 불어, 네, 불어, 노어 이런 거. 물론 중국어, 일본어는 메이저 언어로 부상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인문학과랑 입결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사실 외고를 가는데 처음 입학하자마자 이게 막 외국어 계열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생기고 있어요. 그런 전략들을 알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언어적인 소질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외고 가서 안정적으로 1등급, 2등급 받으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지원하면 서울대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외고가 선택이 가능할 수도 네. 있겠네요. 로스쿨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외고 강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외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어떤 친구는 일반고를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답이 뭐 될 수 있을까? 일반고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수능 잘 보면 외고를 한번 가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수능을 봤는데 못 봤다 하면 그냥 일반고로 지원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제 답은,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특목을 가는데 나는 일반고에서 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친구들은 우선은 모의고사를 봐주시고요. 고3 거 보셔야 됩니다. 고3 거 봤는데 만약에 3등급 떴다, 그러면 절대 특목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일반고에서야말로 전략을 잘 짜면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는 무조건 최근 추세가 최저 등급이 들어가는 추세이니까 내신 잡고 최저 등급까지 맞춰버리면 정말 상위권이 아니라 극상위권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략을 분명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특목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훌륭한 친구들이 다 갑니다. 근데 결국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더 결정을 내려야 될지는 확실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그게 1번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제가 오늘 자소서랑 면접반이랑 해서 말씀드린 게 시뮬레이션이 반인데, 이 시뮬레이션 반은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링크 걸어 놓을 거니까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치러야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전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보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경희대에서 작년에 입시 결과를 나타낸 표인데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색으로 X가 있어요. X는 불합격한 학생들을 말하고 있고
동그라미는 합격한 학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지 못한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특목고랑 일반고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기가 1등급 라인이고 2등급, 3등급 라인인데 이제 3등급 라인 이하의 학생들은 대부분 특목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방생명공학과에서는 특목고생 2명이 합격했고 일반고생 이렇게 많이 합격했죠. 이거는 추합도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꽤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추합도 포함이 되는 네, 추합. 자료이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추합되면 그래도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특목고생이 많이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생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생기부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의학과, 한의학과 우리가 의치한의학술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이제 뭉쳐져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인기과가 지금 1.3등급인데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 얘네들이 지금 2.5등급인데 지금 의학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특목고 전교 1등이고 여기가 일반고 전교 1등인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일반고 전교 1등이 쉽겠죠. 아니 특목고 전교 1등이 왜 2.5예요? 2.2등급 때. 보통 경쟁이 치열한 학교 같은 경우에 1등이 2.5등급이 되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여기 조금 여기는 빽빽하게 몰려 여기는 빽빽하게 몰려 있고 여기는 좀 듬성듬성하게 몰려 있는데 여기도 특목고 1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목고 중에서도 좀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이 그렇고 특목고 중에서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합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학과 선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특목고에서는 사실상 지원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5등급? 요 라인에서 거의 다 끊기는 경우를 볼 수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4등급, 자사고 4등급이면 그래도 뭐 인서울 10개 대학 이런 대학들은 잘 갔는데 요즘은 좀 많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학부모님들 이 영상을 지금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2가지 정도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1번은 온라인 줌으로 실질적으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하나요 라이브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저희가 이제 자소서 면접반을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반도 같이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제 이 부분 이제 하이라이트로 저희가 편집을 할 예정인데요. 자소서와 면접반은 저희가 다 붙이겠습니다. 이거 엄청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좀 있으면 이제 창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아래 링크에 이제 창 선생님이 혼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 드린다는 거는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특목고 합격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특목고 합격 이후라는 것은 특목고를 합격했다는 전제를 일단 까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특히 저는 뭐 영어 원장이고 영어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니 좀 더 정확한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가이드를 통해서 저는 심지어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보다가 이 친구는 외고 국제고에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힘들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힘들 수도 있는데 괜히 희망 고문해서 좋은데 그 대학 붙여놔서 걔가 좋은 결과 안 나와버리면 그것도 뭐 저희한테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진정성 있게 일반고인지 그 다음에 특목고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고3 모의고사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신 시뮬레이션이다. 말 그대로 내신 기출문제인데 그 내신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보는지를 가이드를 받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번에 앤서 영어학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자료이고요. 저희 수업은 소수 정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자소서 면접반은 전부 1대1
플러스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다대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앤서에 있는 수업 또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는 아래 이제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외국 국제고 아이들이 지금 7월, 8월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8개월 뒤에 예비 특목고생이 될 텐데, 그 아이들한테 뭐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목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을 붙잡으세요. 지금부터. 흔들려도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특목고에서도 자기가 명문대 갈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만 명문대에 합격하거든요. 1학년 때 딱 들어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 성적이 정말 못 나왔어요. 6등급 7등급 이래도 난 무조건 상위권 명문대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명문대에 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지금 감동 먹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된다 생각하면 이미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좋은 서포트를 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앤서 영어과가 이제 송도 혹은 저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관을 이제 개강할 예정이고요. 수업을 개강할 예정이고요.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좋은 시스템도 필요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저희는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한테 정말 조금 시간을 덜 쓰고 더 고효율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어떤 학원 교육계의 어떤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걸 이번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나의 꿈에 맞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그래서 공부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하는 거를 앤서 영어에서 저희가 제공드리고 습관 만들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링크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영상이 있으시니까요.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들은 영상에다가 제가 적어 놓고요. 일정 잡아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앤서 영어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